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모린입니다. 오늘 벌써 34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뭘 준비했냐면요. 여러분들 그동안 참기 힘드셨죠? 꼭 하모닉 패턴을 그리기 전에 미리미리 우리는 선행해서 꼭 그리고 싶어요.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선행 패턴 어떻게 써먹는 게 좀 좋을까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함께 보러 가보실게요. 자, 선행 패턴 사용 전략이라는 말을 제가 만들었어요. 선행 패턴, 우리가 하모닉 패턴은 보통 M자형이나 W자형의 형인데 그게 완성되고 나서 생각하는 게 이제 원래 기존의 하모닉 이론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뱀 이론하면서 잠깐 배웠어요. 선행해서 그릴 수도 있다. 근데 이 선행해서 그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항상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준비한 선행 패턴, 그럼 이렇게 좀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이 선행 패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 노하우를 오늘 풀어보겠습니다. 자, 선행 패턴을 사용하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뭐냐면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를 혼합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세 가지 방법인데 세 가지를 다 혼합해서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할 경우에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자, 뱀 현상을 이용한 전략. 자, 뱀 현상 뭔지 다들 기억나시나요? 하모닉 패턴은 X, A, B, C, D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5점이 나왔을 때 이 B점을 뚫는 현상, B점을 뚫으면서 지지 또는 저항의 매물대를 강력하게 뚫어주는 현상, 그것을 뱀 현상이라고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에 이 뱀 현상을 이용한 전략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B점이 넘어가기 전에 아니면 들어가서 조금 지켜보다가 B점의 저항을 맞는 것 같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 B점에서 여기서 추세선에서 저항을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얘는 못 넘겠구나 생각하는 거고 B를 뚫어주는 전략이 보일 때 이럴 때 뭔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 이렇게 뚫을 것 같다 하면서 여기 이 매물대 여기서 사면은 대표적으로 망하는 케이스예요. 대표적으로 망하는 케이스고 얘가 여기 약간 뚫고 다시 내려와서 얘가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게 좋은 자리인 거예요. 절대로 이번에 내가 뚫을 것 같아. 힘이 붙는다 할 때 여기 상단에서 사시면 사자마자 떨어지는 마법 경험하실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 두 번째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조 지표의 시그널을 이용한 전략. 우리 각종 보조 지표들 많이 공부하실 거예요. 하모닉 이론에서는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RSI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RSI를 이용해서 저는 오늘 어떻게 시그널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함께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그 세 번째는 이 큰 추세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 추세를, 큰 추세, 대추세를 고려하지 않고 작은 추세에서 막 마음대로 생각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항상 대추세를 고려하고 그것에 맞게, 추세 방향에 맞게 사용하시는 전략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추세 방향 속에서도 약세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 가지실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약세장의 큰 추세를 고려해서 사용한다는 전략 되겠습니다. 함께 자세히 살펴보러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뱀 현상을 이용해서 이제 작도를 하는 거예요. 자, 선행 작도 시에 이 B점은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지지와 저항을 생각해 보는 그런 기준이라는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차트가 제가 예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차트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 정도 되면 선행 패턴을 그리려고 다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점과 이 C점을 놓고
않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될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먼저 생각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선행 패턴이 성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 지금 보면 애매해요. 그렇죠? 애매해요. 어떤 점이 애매하느냐? 어떤 점이 애매하느냐? 일단 이 B점을 넘어갔다라는 기준에는 못 미칩니다. 그렇죠? 못 미쳐요. 못 미쳐요. 그런데 지금까지 A보다 A가 저점이라고 했을 때 이 C점이 얘보다 높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눌림목 아니야? 이거 뚫고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좋은 시그널이에요. 그럼 여기 RSI를 보자고요. 이게 아래쪽이 지금 RSI거든요. 그럼 RSI를 한번 살펴보자. 그런데 RSI도 약간 긴가민가 해요. 보통 이런 경우에 요런 받치는 시그널, 여기서 지금 얘가 크로스 되면서 빨간 선이 아래로 이평선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되게 좋은 시그널이에요. 근데 언제 그랬죠? 바로 한 요 정도. 이 지점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얘가 크로스 될 때 한 번쯤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내 목표가를 잡을 때가 바로 이 선행 패턴의 끝 지점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목표가는 이익 목표가는 D점 나오고 여기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이 D점이 목표가 되는 거죠. 일단 나는 D까지 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나비 패턴으로 생각을 했어요. 긴가민가 해. 그래서 일단 들어가 봤는데 얘가 이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B점에서 이렇게 추세선을 쫙 그렸을 때 B점을 뚫은 건 아니지만 추세선을 뚫었잖아. 하락 추세선을 뚫었잖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보통 뚫고 휩소로 또 다시 내려오는 경우도 또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얘가 여기서 내려오다가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가능성 1 추가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가능성 1이 추가가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그널 전략이 있었죠. 보조지표의 시그널 전략. 그것도 이제 다 비슷한 건데 여기에서가 이제 크로스 될 때 이런 데 좋은 지점이었고 이렇게 되면 좀 갈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B점이 기준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막히나 안 막히나가 또 하나의 관문인 거예요. 그럼 이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 살펴봅시다. 지금 지지를 하고 나비 패턴까지 잘 올라간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올라갔고 여기에서 뭐가 보이죠? 이제 RSI에서 과매수 시그널이 보이죠. 그쵸? 그러면 얘가 이제 패턴이 뭔가 완성이 되었구나, 컨펌이 되는지 확인하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선행 패턴은 D점까지 잘 도달하였고 이후에 여기서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다시 반대 방향으로 스위칭을 한다라고 하면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게 말처럼 또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가 이 D점에서 자세히 보시면 캔들이 한 4개, 5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4개, 5개 생기는 동안은 계속 모니터링을 주시하면서 조마조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참 쉽게 수익을 주는 거 없고 돈 버는 거 어려운 거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락을 하였고 우리가 그 이후에 이제 내려올 때 얘가 이런 추세선을 만들고 내려올 때 여기 이런 부분에서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었는데 얘가 이내 또 깨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예시가 어떤 예시일지, 어디에 나오는 예시일지, 그리고 다음 예시에서도 계속 쭉 이어질 테니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건 잘못되는 경우예요. 방금 전 거는 제가 보여드린 건 잘된 케이스였어요. 그렇죠? 근데 잘된 케이스도 있지만 선행해서 망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또 되게 비일비재합니다. 망하기도. 그런데 항상 그때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차트가 위 아니면 아래예요.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다들 위 아래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틀리는 거예요. 하모닉 패턴은 기본적으로 M자형이랑 W자형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위 아래만 보고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횡보라는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여기서 옆으로 가는 거죠, 차트가. 근데 우리가 선행 작도를 할 때 보통 채널을 이렇게 쭉 그려놓고 이 채널 깨질 거예요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채널 깨질 거예요 하면서 딱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서 숏이다 이러면서 여기에서 얘가 여기까지 갈 거예요 작도 그려놓고 여기에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잘못됐죠. 추세 채널을 깨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비비다가 이내 다시 올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추세 채널을 변경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되는 거고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추세 채널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고, 이거는 얘가 일단 그 전에 옆으로 간다 하면 일단 의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그려요. 얘가 추세 채널을 깨고 내려와서 이까지 내려갈 거야. 오, 수익 대단한데 이러고 이 추세선을 깨면 아 이제 여기서 숏이다 이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잘못된 겁니다. 항상 위아래 말고 횡보의 경우를 생각하셔야 돼서 선행해서 그릴 때 이렇게 얘가 옆으로 간다 생각하면 옆으로 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일단 의심하셔야 되는 거고, 일단 항상 위아래 말고 옆이라는 경우가 수가 생겨야 되고, 옆으로 가면 보통 이렇게 가다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보통 이 선행 패턴을 폐기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아주 선행 패턴을 그렸다가 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조 지표를 근거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이 RSI가 상대 강도 지수이기 때문에 하모닉 패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대성과 잘 맞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RSI를 살펴볼 때 이 하모닉 패턴과 비슷하게 얘가 이렇게 차트적으로 얘도 같이 W자를 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선행 패턴으로 그렸다. 그럼 한 요 정도에 그렸다. 그러면 RSI도 비슷하게 이런 모습을 그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고 얘가 이 비슷한 모양으로 잘 흘러가는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길 보시면 얘가 이렇게 비슷하게 W자형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 얘가 추세선을 뚫을 때 그럴 때 얘도 수직으로 상승하면서 RSI에서 의미 있는 구간인 50선을 빵 뚫어주고 상승 추세인 요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구간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다이버전스 생기면서 이제 하락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예시 살펴볼게요. 큰 추세를 고려한 전략. 어떤 건지 도대체 뭘 설명하려는 걸까 궁금하실 텐데, 큰 추세 방향, 무조건 큰 추세와 같은 방향으로만 하셔야 돼요 라는 얘기가 아니라 큰 추세를 보고 내가 어떤 시나리오를 짜보고 거기에 맞게 사용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그 예시예요. 여기가 지금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신 차트는 이더리움 차트예요. 이더리움 차트고 이게 크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크게 하락하는 사이에서도 약세 랠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보통 약세 랠리라고 하는데, 베어장 랠리, 약세 랠리. 그럴 때 요까지 상승하는 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요까지 상승하는 수가. 그렇죠? 그때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하모닉 이론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이더리움 차트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보신 예시가 이 부분이거든요. 2022년도 차트인데요. 이때 이더리움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때 하락을 하고 있을 때 한 요까지 하락했을 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얘가 지금 뭔가 하락 채널이 형성이 되었구나. 그렇죠?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구나. 지금 이 채널은 여기에 맞게 대추세를 그린 거고 이 차트가 선행을 해서 내가 만약에 그리겠다. 그러면 추세선이 하락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그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어지게 되면서 이 하락 추세선을 뚫고 얘가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일단 얘가 뭔지 모르지만 반등장이 올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오랜 하락 추세선을 뚫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럴 때 얘가 아직 하락 추세가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하모닉 이론이 굉장히 잘 맞는다고 볼 수가 있고 요런 경우 때문에 아마도 하모닉이 횡보장에서 좋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요 가운데 부분 보이시죠, 여러분? 요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지금 약세장 중에 이제 살짝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에요. 기본적으로 ABCD 패턴을 사용해서 여기가 0.786만큼 되돌렸어요.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일단 요까지 나왔을 때 한 ABCD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겠구나를 첫 번째 시나리오로 세워볼 수가 있고요. 그 ABCD, 큰 ABCD 안에서도 나비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면 이 당시에 평행 채널을 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채널을.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ABCD 패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추세 채널 안에서 ABCD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억나시죠? 가텔리 책에서 알려줬었죠. 그쵸? 일단 D점이 되면 판다. 왜냐하면 이 안에 내려오다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데 다시 반등할 수 있으면 그때 보고 사면 되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단 팔자. 라고 우리가 옛날에 제가 처음에 ABCD 패턴 공부할 때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어요. 다시 그 기억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0.786과 1.27이라는 ABCD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고 그 시나리오에 맞게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서 선행 패턴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좋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했을 때 채널 상단에 맞는 자리가 전체 되돌림이 몇일까? 라고 했을 때 이 전체 되돌림 자리를 한 0.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0.5 되돌림을 주고 얘가 다시 떨어지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하락 추세가 어떤 강하게 지속될 예정이다 하면 보통 618까지 안 주고 0.5 정도를 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 보통 여기에서 한 배가 떨어지고 약반등을 한 다음에 한 배 더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보통 이 한 배 다음에 여기가 하락 끝인 줄 알았는데 이거 말고 여기 이게 하나가 더 있네. 보통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나 하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한 배가 더 있었네, 한 개가 더 있었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과거 차트였습니다. 자, 계속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추세에 맞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방금 저희가 전에는 큰 하락 추세 중에 약세 랠리장 반등을 하는 자리를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이전의 요 추세대로 올라가는 차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선행 패턴을 만약에 그릴 때 우리가 세 가지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데 세 개를 다 함께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B 지점이 있을 때 요런 매물대를 지금 쌓으면서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이 저점을 계속 올립니다. 이렇게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왜냐하면 떨어질 때도 여러분들 그거 아실 거예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한번 크게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여기까지 반등했는데 더 떨어지죠. 여기서 이제 반등하는 거 아니야? 막 그랬는데 계속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긴 저점을 이렇게 낮추고 있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자꾸 하방 압력이 가해지는 거죠. 여긴 뭐죠? 상방, 매수 압력이 붙는 거죠. 매수 힘이 붙는 거죠. 그래서 저점을 계속 높이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러면 얘가 B를 뚫으면서 강하게 갈 수 있겠구나. 근데 기존 추세도 상승 추세가 매우 강했고 여기에서 저점했고 여기서 한번 눌렸네.
그러면 혹시 이 자리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세선을 가장 최근의 추세선 점을 이으면 여기에서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금방 말아 올린다면, 말아서 다시 이 안으로 올렸다면 이런 데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RSI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여기가 고점이었는데 여기가 바닥 두 번 찍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는데 근데 벌써 다 왔잖아.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가틀리하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었지만 보통 이 추세가 좋을 때에는 50선 위에서 이렇게 좀 오래 머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과매수 자리를 뭐 여러 번 이렇게 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는 이런 자리들이 있으면서 좀 다시 한번 크게 하락했다 올라갔는데 이게 체인링크 차트예요. 체인링크 차트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시총이 굉장히 적은 주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함께 살펴볼게요. 지금 제가 예시로 설명해 드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체인링크 같은 이런 알트코인들은 시총이 매우 적기 때문에 등락폭이 워낙에 큽니다. 크고 10% 정도의 하락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올라갈 때도 시원하지만 내려올 때도 시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비트코인이 조금 왔다 갔다 하면은 알트코인은 크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트레이딩을 굉장히 하기 어려웠던 차트를 보기 어려웠던 패턴의 완성을 가능해 보기 어려웠던 자리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기존 추세를 굉장히 이어가면서 여기에서 이 크랩 패턴이 잘 나왔던 경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선행 패턴은 제가 계속 예시로 보여드렸듯이 얘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위아래면 아래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옆으로 쭉 가는 경우의 수도 분명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적은 봉에서, 시간 프레임이 작은 봉에서 사용하실 때는 더 유의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작은 프레임 상에서는 그냥 쭉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옆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것 같아요. 흑백 논리의 사고에서 벗어나자. 이 흑백 논리라고 하는 것은 위 아니면 아래라고 하는 바로 그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항상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예시를 한번 설명해 드리면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가 0.5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0.5면 0.886 우리는 입력이 돼 있단 말이에요. 배 패턴은 이렇게 떨어져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0.886에서 안 멈춰.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하죠? 그럼 크랙까지 1.618 가나 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패턴일 수도 있지만 패턴이 그냥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여기가 0.786을 주고 886짜리에서 멈추는 경우. 우리가 0.786을 줬어. 그럼 우린 나비 패턴 습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는 1.27까지 떨어질 거야 했는데 결국에는 786 찍고 0.886 찍고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패턴 아니잖아. 패턴 아니에요. 패턴 아니고 그냥 얘는 1에서 바닥을 한 번 테스트하고 두 번 테스트하고 그냥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따라서 얘가 무조건 패턴 안에 비점이야, 여기가 비점이야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여기가 물론 무조건 비점이고 그 다음 하모닉 패턴이 완성될 거야 라고 하는 786이면 1.27이야. 뭐 요런 사고방식 그걸 피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패턴이 나왔으면 886이 아니면 1.618이야. 이런 식으로 약간 갇혀있는 사고를 하는 것이 항상 위험해요. 옆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패턴이 아닐 수도 있다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RSI도 그렇고 이 하모닉 패턴이 성공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패턴이 완성됐을 때는 RSI가 극단적인 영역, 과매수나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선행해서 한 요쯤에 나올 때 들어가면 여기에 사실 RSI의 형태는 50선에서 왔다 갔다 뭐 이평선이랑도 크로스 됐다가 뭐 이렇게 골든데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교차되고 있는 그런 경우일 수일 때가 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보통 극단적인 영역이나 이런 데서 트레이딩을 하는 방식은 매우 대중적입니다. 그런데 얘를 선행해서 사용할 때는 극단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 중간에 어무저정한 그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유의해서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유의해야 될 점을 이제 제가 좀 그래도 이것만은 꼭 유의하자라고 하는 걸 3가지를 가지고 왔으니 읽어보시고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항상 모니터링 함께 하시는 거 잘 따라오고 있는지 내 시나리오대로 확인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꼭 이 말 한마디만 해야 된다고 하면 선행 패턴의 사용 전략은 이거를 꼭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선행 패턴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한 번의 기회에 모든 걸 걸지 마라. 왜냐하면 아닐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 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마지막 예시로 비트코인 차트를 가지고 왔어요. 자, 비트코인 차트 살펴보자고요. 항상 이 코인 시장을 볼 때는 비트코인이 이제 인덱스 지수와 같은 경우니까 비트코인 차트를 먼저 이제 살펴보는데요. 지금 고점을 형성한 이후로 지금 조정이 오나? 안 오나? 조정이 오나 안 오나? 지금 아직은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비트코인 달러가 이제 좀 하락을 한 10% 정도 하였어요. 원화 차트는 한 8%, 김치 프리미엄이 꼈기 때문에 김치의 수혜를 입고 한 8% 정도 떨어졌다고 하면 지금 달러 차트는 한 10% 정도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직은 올라올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데, 사실 10%만 떨어져도 알트들은 큰 폭으로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써 조정장이 시작됐나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엄청 많이 오르고 지금 요만큼 떨어진 거기는 합니다. 그럼 비트코인 자체가 이 변동성이 아직은 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정장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월봉으로 따지면 지난달까지도 굉장히 큰 양봉으로 마감했고 이제 조금 음봉이 빨간 봉이 나온 상태이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고점하고 그 이전 주가 있으면 지난주에 양봉을 완전히 잡아먹은 형태는 분명히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하지만 얘가 지금 하락장이 시작되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굉장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직 불장 초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또 이런 거에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비트코인 레인보우 차트라고 하는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비트코인 레인보우 차트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 반감기에 따라서 이제 차트를 생각해 보는 건데, 이 차트를 보시면 요런 부분에서 요 선, 세로선 요게 이제 헬빙이라서 반감기를 나타낸 차트예요. 반감기를 나타냈는데 이전에 보시면 반감기 이후로 지금 이렇게 여기 빨간 선 위로도 올라왔어요. 이 레인보우 차트가 뭐냐면요. 빨간 선 위로 올라왔다. 빨간색 제일 상단 위로 올랐다. 그럼 이거는 버블이 아주 심한 상태를 얘기해요. 이거는 뭐 거품 빠질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지금 위에 적혀 있죠, 지금. 뭐 빨주, 노초, 파란본데, 그래서 약간 주황색, 노란색이 주황색이면 약간 버블인가? 뭐 이런 거고, 노란색이면 홀드 이거죠. 강력하게 홀드 이거고, 그 다음에 뭐 초록색 이하부터는 이제 아직도 싸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사라, 그냥 사라 이런 건데, 이것도 웃겨요. 맨 마지막에 보라색 보면 비트코인 이제 데드라고 적혀있어요. 비트코인 죽었다고. 그래서 지난 이제 크립토 윈터 때를 보면 여기가 지금 비트코인 죽었다의 보라색 구간이고, 이전 반감기를 보시면 변동성이 굉장히 좋았어요. 요럴 때 보시면 변동성이 굉장히 좋고 버블이 굉장히 심하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내려왔고, 그 다음 고점에서 내려왔고, 그리고 그 다음 고점에서 더 내려왔어요. 버블인가? 하다가 끝났어요. 근데 지금 어디 있죠? 우리가 위아 히어가 지금 여기인데, 우리가 지금 있는 구간이 지금 뭐 스틸 칩 아직 싸
이런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싸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금 상승장 초입이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그럼 건강한 유기농 조정이 올 수도 있잖아. 올게닉 조정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또 근거 중에 하나가 이 반감기 차트를 보시면 반감기 앞전으로 한번 살짝 가격이 이렇게 조정이 왔습니다. 한 조정이 오고 좀 잘 못 나가는 시절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시절에 요걸 보면서 반감기 전에 조금 떨어지잖아. 왜? 채굴자의 매도 압력이 있고 그래서 수익 실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전에 조금 오른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채굴자랑 항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반감기 이전에 조금 가격이 한번 조금 떨어졌던 그런 경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떨어지는 건 유기농 조정이야. 우리 무섭지 않아. 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보시면 이 버블이 너무 심각하리만큼 이렇게 쭉 올라와 있던 걸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못 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 장에서 더 못 갔어요. 그렇죠?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줄고 있어도 다른 기존에 있던 여러 자산군들에 비하면 비트코인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얘네들보다는 큰 수익을 줄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또 열광하는 이유가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과거로부터 비트코인이 정말 긴가 민가 뭔지 몰랐던 그 시절에 엄청나게 상승했던 거에 비하면 얘는 변동성을 점점점 줄이면서 하나의 어떤 자산군으로 인정받는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얘네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못 갔으니까 이번에도 이번 상승장의 꼭지점이라고 해도 많이 못 가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 레인보우 차트로 가격을 한 녹색 정도로 아직도 싸 스틸 칩 정도로 봐도 보통 한 120, 130K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월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비트코인 관련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보고서를 보면 그래도 못 가도 보통 120, 130K 정도는 이번 시즌에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변동성을 보면 낮춰주고 있으니까 많이 못 갈 거야. 하지만 다른 자산군들에 비해서는 많이 갈 거고 그게 120, 130 정도야. 뭐 여기가 반감기 전에 이전에 조금 떨어졌으니까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라고 아직 긍정적으로 시장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조금 떨어졌다고 했지만 비트코인 자체적으로 뭔가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얘가 지금 이렇게 추세선을 그었을 때 추세선 밑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얘가 수렴 중이냐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하락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오늘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선행 패턴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선행 패턴을 만약에 내가 여기를 기점으로 나는 뭐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그렸다. 나비 패턴을 그렸다.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이렇게 그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행 패턴을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선행 패턴 쓰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 보다 B점을 얘가 넘기는지가 일단은 관건이다. B점을 넘기는 일단 모양 정도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 밑에가 지금 C점이라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선행 패턴이 이렇게 위로 그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이럴 거예요. 그럼 아래인가? 이러면서 아래를 또 그려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X점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뚫고 내려옵니다. 여기 뚫고 내려와요. 이런 식으로 그려요. 이런 식으로 그려요. 지금 딥가틀리에서 가틀리 정도 그렸는데 이렇게 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왜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안 된다. 이것도 지금 이렇게 그리면 있는데 첫 번째 RSI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RSI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얘가 B점을
넘는 게 아니고 지금 조금 내려왔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이 추세선을 옮겨야 되는 그런 경우의 수도 생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뚫고 내렸죠.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또 강력한 매물대이기 때문이에요. 이 과거에 이런 매물대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이런 강한 구간 여기서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째 하면 뭐 뚫릴지도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하고 한 번 더 올라가고 만약에 뚫을 거면 한 번 더 지지하고 올라가서 다시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옆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로 그려도 안 되고 위로 그려도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식으로 선행 패턴을 그리시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코인을 하나 또 소개를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아, 뭐 사지? 나 좀 좋은 자리가 오면 사고 싶은데, 좋은 자리 오면 사고 싶은데 해서 제가 봤던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대 행사라 해서 크립토에 우리나라에서 여는 최대 크립토 행사라고 보셔도 되는데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의 창시자죠. 아, 한국에 왔어요. 지금 뉴스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게 찐 억만장자의 옷차림이냐 그러면서 후질근한 차림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이 비들 아시아에서 연사로 나왔어요. 이 비탈릭 부테린이. 그런데 여기 이 부테린 옆에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눈에 띄더라고요. 누군데 바로 옆자리에 바로 옆에 이렇게 스피커로 오지? 그러면 이분이 니오 프로토콜의 이제 일리아 폴로스킨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니오 프로토콜은 우리가 알아. 그쵸? 근데 이더리움 다음에 니오 프로토콜인데 가격이 이더리움 다음에 니오 프로토콜이 아니잖아요. 이더리움은 엄청 비싸고 니오 프로토콜은 아직도 저렴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니오 프로토콜은 현재 20위대예요. 시총이. 시가총액이 크립토 시장에서 20위권대인데 근데 왜 이렇게 이더리움 바로 옆에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과거에 이제 페이팔 마피아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 AI 마피아가 있다고 합니다. AI 마피아가 뭐냐면 구글의 전 브레인 팀이라고 있었대요. AI 브레인 팀 부서. 근데 그분들이 이 AI 관련해서 논문을 쓴 거예요. 논문을 썼는데 그게 우리 요새 파파고나 구글 번역에서 여러분들 쉽게 번역하시죠. 그 쉽게 번역을 만들어줄 수 있게 한 게 바로 이 사람들이 쓴 논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번역계에서 한 획을 그었는데 그 획을 그은 이후로 한 분 빼곤 다 자신의 창업과 이제 자신의 연구소를 설립해서 각자 갈 길을 갔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의 페이팔 마피아 여러분들 아시죠?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정말 내노라 하는 장장한 사람들이 미래의 주역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구글 브레인에서 나왔던 구글 AI를 연구하던 그 연구진들이 나와서 이 AI의 산업에서 뭔가 한 획을 긋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를 받고 있는데 이 분이 지금 니오 프로토콜을 설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AI와 블록체인과 AI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AI와 블록체인의 결합이 굉장히 중요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비탈릭이 와서 계정 추상화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계정 추상화를 해야 되는데 뭐 AI랑 결합해서 뭘 해서 보안성을 향상시켜야 되고 더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대요. 우리는 개발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어려운 말들을 지금 들어도 이해를 정말 다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니오 프로토콜도 이 계정 추상화를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니오 프로토콜 그래서 이제 좋아 우리가 투자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CEO를 보고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뭐 차트 자리가 좋아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그쵸. 뭐 차트 회사에서 하는 일에 꽂혀서 뭔가 이 회사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아 라는 게 있고, 아니면 뭔가 신약이면은 신약 개발을 앞두고 승인 가능성이 있어서 뭔가 여기서 하나 좀 될 것 같아. 이런 어떤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중에 CEO를 보고 하면 이 CEO의 이 사람이 그동안 해낸 공헌 대비 아직 시총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트를 또 살펴봤죠,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크게 하락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원화 차트예요. 업비트 차트이고요. 과거에 정말 많이 어디까지 올라왔었냐면 상장 당시에 이날 꼭대기가 65,000원이에요. 65,000원인데 지금 9,430원입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65,000원 하던 게 10,000원도 안 하면 싸네. 아직은 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게 시총도 너무 작고 이 아래쪽에서 보면 이게 1,000원 하던 게 지금 9,000원 간 거기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요즘 최근의 꼭대기인 13,000원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하락했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13,000원에 물리신 분들은 지금 눈물이 앞을 가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벌써 30%가 고점 대비 빠진 상태란 말입니다. 2024년 이후로. 그래서 요런 데가 아직은 하락했지만 크게 보면 상승 추세 중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래량도 많이 붙었고 여기가 지금 요만큼의 하락 추세가 완성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날봉상으로 보실 때 여기 저점 두 개가 완성이 고점 두 개가 완성되고 여기 저점 하나가 완성이 되면 여기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추세 채널을 그리는 것이 굉장히 기본적인 분석 방식이에요. 여기에서 하락 채널 딱 그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여기에서 지금 하나 또 채널을 뚫지 못하고 내려오고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옆으로 간다. 비트코인이 옆으로 가면서 얘가 옆으로 간다. 그러면 얘도 같이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현상이 관찰이 되겠죠, 여러분. 그럼 저점이 높으면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어느 날에 얘는 올라갈 때 되면 다시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여기가 마침 자리를 봤더니 오래된 이 상승 추세선의 채널 중단에서 딱 맞고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런 자리는 또 한 번에 잘 안 깨지고 한 두 번, 세 번 해야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이 조정률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여기서 정말 풀매수에 이렇게는 절대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사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되게 좋은 전략이에요. 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니오 프로토콜이 괜찮은 것 같고 지금 뭐 그래도 과거에 65,000원 하던 게 한 9,000원 하고 있고 그리고 20위권인데 지금 이더리움의 창시자 옆에서 지금 나란히 스피커로 섰잖아. 근데 아직도 지금 시총은 20위권대잖아. 그럼 얘가 10위권대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 정도로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또 열심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또 정말로 폭락을 해서 지지할 자리가 온다 그럼 요 자리예요. 요 다음 자리는. 요런 자리에서는 오히려 매수하시면 조금 위험하고 여기가 지지선이 있긴 한데 근데 정말 큰 자리로 봤을 때는 이제 뭐 5,000원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리가 올지 안 올지는 현재 사실은 알 수가 없고 9,000원대 그 다음에 약간 약한 지지대라고 하면 한 7,800원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모아가면 어떨까?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AI와 블록체인에서 AI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월드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오픈 AI의 설립자인 샘 알트먼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월드코인이 또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었는데요. 사실 지금 월드코인 관련해서는 각 나라들이 이 홍채 인식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고유 정보인데 이게 어떻게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금지한 나라들도 있고 그래서 홍채 인식이라는 그런 시스템 미국에서는 아예 시도도 하지 못했고 이제 그래서 규제가 좀 덜 심한 다른 나라 위주들로 했는데 그런 나라들에서도 이게 정말로 개인 보호가 되는 거인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월드코인에서 이제 얘기를 하기로는 우리가 이 홍채의 정보를 인식해서 이 홍채를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홍채를 코드화시켜서 코드만 우리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보관하지 않는 거다. 안전하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결말이 어떻게 날지는 향후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새 굉장히 이슈가 많아서 그런지 월드코인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였어요.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뭐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한번 가격 범위를 체크해 보면
이렇게 체크해 보면 지금 거의 43% 정도가 빠진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 차트를 보고 여기가 바닥인가요?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지금 너무나도 하락세가 지금은 월드코인은 강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이런 과거에 뚫고 올라갔다 했던 그런 자리에서 발생된 이 강력한 매물대 자리, 이 왼쪽에 보시면 이 매물대 자리가 있는데 이 매물대를 강하게 지금 뚫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하락 추세선을 그려보았을 때 얘가 쭉쭉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요 앞전 자리, 여기가 반전 자리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한 번 더 밀린 상태예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내려가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RSI가 4시간 봉상으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결국에는 채널 중단에서 한 번쯤 반등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그 반등이 어디까지 갈지가 또 다시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세히 보면 이게 굉장히 전형적인 헤드 앤 숄더 패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헤드앤숄더 패턴이면 얘가 데드캣 바운스를 거쳐서 조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재차 하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또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고 잘 반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선행해서 만약에 패턴을 그려본다라고 하면 이 부근을 A, B는 CD 패턴으로 간단히 그려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고 과매도 구간이 해결이 안 난다는 전제 아니면 조금 올라가도 이 RSI가 50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미 얘가 4시간 봉상에서는 과매도 구간에 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다이렉트로 얘가 내려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어느 정도 매물대에서 받쳐줄 가능성이 조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항상 얘가 0.5니까 2.0이야 라는 사고방식보다는 그래도 매물대가 있으면 얘가 어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다시 한번 지지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은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행 패턴을 그릴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조금 재차 상승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요 왼쪽의 매물대 요거를 넘는지 지켜보시면 되고 만약에 하락한다 그러면 요쪽에서 한 요 정도 선에서 다시 한번 지지하시는지 일단 그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오늘 함께 선행 패턴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여러 가지 차트와 함께 풀어나가 봤는데요. 오늘 즐거우셨는지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